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진로건설팅의 심산원장입니다. 오늘은 이혼하는 사주와 해로하는 사주라는 주제로 궁합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약 15만 명 정도가 결혼을 하고 1년에 약 10만 명 정도가 이혼한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통계가 발표될 만큼 이혼하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실제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이혼하는 사주의 특징과 그 다음에 해로하는 사주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혼하는 사주의 특징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혼하는 사주는 제가 칠판에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명 쟁합이라고 하죠. 쟁합. 자, 쟁합. 여기서 월일시 기토일간의 여자분, 이걸 이제 여자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자분 사주에 월천간, 일천간, 시천간에 이렇게 간목과 기토와 간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기토일간 여자분에게 간목, 양쪽의 간목은 정관이지요. 자, 그래서 기토일간 여자분에게 월천간의 정관, 일천간의 정관이 갑기합, 경쟁을 하고 있죠.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것을 쟁합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구조가 있는 여자분은 대체적으로 이혼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분의 사주를 예를 한번 투합이라고 하는데요. 투합. 자, 이번에는 월일시가 있을 때 남자분의 사주에서 간목일간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간목일간의 남자가 월천간의 기토면 정제지요. 시천간의 기토도 정제지요. 이렇게 갑기합, 정제와 합을 하면 이것은 쟁합에 비해서는 이혼 확률이 떨어집니다. 쟁합이 이혼 확률이 90% 정도라면 투합은 50에서 70% 정도. 일단 보통 사람의 경우보다는 이혼 확률은 높지만 쟁합보다는 낮다. 그래서 가장 이혼 확률이 높은 게 쟁합, 그 다음에 투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혼 확률이 높은 사주는 여자 사주에 관성이 없는 무관성 사주, 이혼 확률이 좀 높지요. 그 다음에 관성이 있긴 한데, 관성이 하나 정도 있긴 한데 그 관성이 힘이 없이, 뿌리가 없이 고립된 경우, 뿌리가 없거나 천간에만 있거나 아니면 하나가 있는데 고립이 된 경우,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정관과 편관이 3개, 4개, 5개 이렇게 관살 혼잡이 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바람이 나거나 아니면 폭언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불화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 무관성 사주, 관성 고립, 그 다음에 관살 혼잡 여자분. 그 다음에 남자 사주에는 반대로 재성이 없는 무재성 사주 남자분이 이혼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재성이 있는데 재성이 고립된 분, 재성이 뿌리가 없거나 재성이 고립된 남자분, 그 다음에 재다신양 남자분, 이런 경우가 이제 이혼을 상대적으로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녀 공통으로 상관정관이 원국에 있는 경우, 상관정관. 예, 아니면 상관과 정관이 있는데 상관이 강한 경우, 사주원국에 상관이 강한 경우, 이렇게 이제 정관운이 오면
상관, 정관이 되지요. 이런 경우, 그래서 상관, 정관이 있는 남녀 사주가 상대적으로 이혼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하는 사주는 남녀 공이 5번째 대운이나 6번째 대운에 이혼을 가장 많이 합니다. 5번째 대운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의 나이 40에서 50 사이지요. 이때는 월천간이 합을 합니다. 누구나 대운과 월천간이 합을 하는 게 5번째 대운인데, 이때 바람이 나거나 아니면 부부 불화가 심화되는, 그리고 6번째 대운, 보통 사람의 나이로 말하면 50세에서 59세 요 정도. 이때 6번째 대운에는 대체적으로 월천간과 월지가 대운과 6번째 대운과 천극지충을 합니다. 뭐 천충지충이라고도 하는데, 월천간과 월지가 모두 동시에 충을 할 때, 이때 이혼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40대 불업, 50대 지천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40, 50대에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이 대운이, 5대운, 6대운이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대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진술충미대운에 상대적으로 이혼을 많이 합니다. 진술충미대운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죠. 그래서 접목운이라고 합니다. 대운은 30년 만에 한 번 오고, 세운은 3년 만에 한 번 오고, 월운은 3달 만에 한 번 오는데, 여기가 바로 과독입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명 산전, 수전, 공중전이다. 이것을 진술충미운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죽을 만큼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을 많이 하는 경우는 흉살운일 때, 흉살이 뭡니까? 복음대운일 때, 일주와 대운이 같을 때, 복음대운, 사주 원국에 연주와 일주가 동일할 때, 오리지널 복음, 이혼을 많이 합니다. 사주 원국에 연주와 일주가 같을 때, 그 다음에 대운과 일주가 같을 때, 복음대운. 그 외에도 백호, 개강, 양인이 사주 원국에 있는데, 백호살, 개강살, 양인살이 사주 원국에 있는데, 이것이 형충을 당할 때, 대운이나 세운에서 형충을 당할 때 이혼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는 여자 사주의 부성인묘라고 하지요. 다른 말로 관성이 인묘될 때 이혼을 많이 하는데요. 관성인묘, 부성인묘가 된다라고 모두 이혼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성이 힘이 있으면 제가 상담을 했던 실제 사주 명식 같이 이렇게 여자 사주 신금일간 여자 사주의 관성, 정관이 힘이 있지요. 이렇게 힘이 있으면서 신앙관항한 사주는 부성인묘, 관성인묘 대운이 와도 까딱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성인묘, 관성인묘 이 운은 관성이 약하거나 고립된 경우, 이런 경우는 부성인묘, 관성인묘 때 이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성인묘, 관성인묘 운에 이혼한다, 이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남자 사주의 재성인묘운에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하죠. 처성인묘운에. 자, 다 그런 게 아니라 아래 사주같이 이렇게 재성이 강하면, 재성이 걸록지라든가 제왕지에 있으면 재성인묘운이 와도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임술일주가 재성이 인묘지요. 재성이 인묘될 때는 재성이 약할 때, 이거는 재성의 뿌리가 술중정화, 임중병화, 술중정화, 사화, 연월일시 모두 재성의 뿌리가 있죠. 이렇게 튼튼할 경우에는 인묘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성인묘, 처성인묘, 관성인묘, 부성인묘가 나쁘다, 이 단식 판단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혼하는 사주는 주로 간여지동 사주라든가 일지가 겁재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고집이 좀 세고 융통성이 없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대체적으로 이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간략간략하게 한 10가지 정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혼하는 사주. 예,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남녀 궁합을 볼 때는 이 10가지, 10가지를 한눈에 판단을 할 수 있으면 5초에서 10초 안에 이렇게 10가지 정도 이혼하는 사주, 궁합을 볼 때는 필수적으로 이것을 대입을 하면 좋습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궁합이 잘 맞아서 100년 해로할 수 있는 사주는 그러면 어떤 사주인가? 자, 실제 제가 컨설팅을 했던, 궁합 컨설팅을 했던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부족한 오행이 내가 가지고 있거나 서로 보완해 주면은 그것을 오행궁합이라고 하죠. 자, 위에가 20대 후반의 여자분, 아래가 20대 후반의 남자분인데, 자, 위의 사주는 금이 강하지요. 신금일간이 월지에 신금, 겁재를 깔고 있다. 여기 사중경금도 있고, 그러면 일간이 튼튼하지요. 그 다음에 아래 사주, 여기 남자 사주에는 금이 없지요. 오행에서 금이 강하면서 상대방은 금이 없을 때 이렇게 상대의 부족한 것을 보완을 해주지요. 서로서 보완을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목이 조금 약하지요. 금극목, 그 목생화로 목이 약간 고립되어 있다. 그러면 상대는 목이 간목, 인목, 을목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하면 내가 약한 것을 상대가 강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에는 수가 없고 천간에만 임수가 있지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자수와 개수, 그 다음에 신중, 임수까지 있지요. 자, 이런 식으로 상대가 부족한 오행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서로서 보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해로할 수 있는 궁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여자 사주에서 관성이 발달되면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정관, 혼잡이 아니지요. 정관만 있으면서 이 정관이 튼튼히 걸록지에 통근을 하고 있다. 이러면 직업도, 이것도 이제 여자 사주의 관성은 직업도 괜찮고, 그 다음에 배우자도 괜찮다. 실제로 이제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20대 이제 후반의 여자분인데 직장도 괜찮고, 이렇게 경우는 이제 배우자도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반대로 남자 사주는 재성을 봐 있죠. 이렇게 재성, 편재와 편재. 이렇게 재성은 돈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도 되죠. 이렇게 재성이 튼튼하면 재물운이라든가 배우자 운이, 능력 있는 배우자. 그래서 이제 대기업과 공기업, 이렇게 이제 20대 후반의 남녀의 궁합을 의뢰해서 이제 제가 실제 컨설팅을 했던 경우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절 궁합입니다. 월지로 판단합니다. 자, 월지하고 시지가 한난, 연지와 일지가 조습이지요. 한난, 조습. 한난 조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월지, 계절입니다. 이 명리학은 절기학이기 때문에 월지로 궁합을 본다. 자, 여기 신월이지요. 그러면 양력 8월 중순입니다. 양력 8월 중순 30도 이상 올라가지요. 30도 이상, 35도까지. 아래는 인월 중에 2월 초, 2월 5일 이렇게 되면 완전히 영하 5도까지 내려가죠. 영하 5도.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 이렇게 월지는 계절에 반대면 좋습니다. 계절의 반대. 그 다음에 네 번째, 월지와 일지가 같은 계절이 아니면 좋습니다. 월지가 가을이면 봄, 여기가 이제 인하고 술, 인목과 봄, 여름이 겨울, 봄이면 여기 여름, 가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월지와 일지가 같은 계절이면 부부 불화 갈등이 많고, 월지와 일지가 여름, 겨울이면 가장 좋습니다. 왜? 월지가 만일에 월지가 겨울에 출생한 사람은 일지가 여름이면 용신이지요. 월지가 겨울이면 용신이 화가 용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지와 일지는
춥고 덥고 이렇게 여름, 겨울, 겨울, 여름 계절의 반대면은 궁합이 대체적으로 잘 맞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사주가 순환상생을 하면 좋고 사주팔자끼리. 그 다음에 형충파의 원진이면 다소 불리합니다. 특히 일지가 합의되면 좋습니다. 일지 이렇게 묘수랍 이렇게 일지가 묘수랍 뭐 청가는 신금은 임수를 만나면 좋지요. 신금은 이 병화라든가 임수를 만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금을 두려워하지요. 토생금 매금을 두려워하는데 이 병화가 신금 보석을 은은하게 비춰주고 그 다음에 이 매금이 된 그 보석을 임수로 깨끗이 씻어주는 거. 그래서 신금은 병화와 임수를 가장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일간과 일지가 합의되거나 순환상생, 금생수라든가 이렇게 순환상생이 되면 해로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상관 정관이 있더라도 정관이 강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정관이 강하면 상관운이 와도 이 사주의 상관운은 임수와 해수지요. 임수와 해수가 오면 상관 정관이 되는데 식신상관보다 정관이 조금 더 강하지요. 식신도 2개 있는데 정관은 3개나 있지요. 그래서 간성이 상관보다 강할 때는 상관이 정관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관 정관을 그 힘의 동태를 잘 봐야 됩니다. 정관이 힘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대운이나 세운의 흐름이 용신, 희신운이면 주로 해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대운이 좋아야 된다는지요. 위사주 같은 경우는 월지가 겁재이기 때문에 수가 용신이고 그 다음에 목이 희신이지요. 그래서 수목대운으로 흐르면 좋은데 수목대운 35세부터 인묘진 목으로 흘렀고 65세부터 말년이 그 해자축으로 흐르지요. 이렇게 35년부터 60년간 35세부터 94세까지 수목, 목수, 용신, 희신운으로 흐른다. 아래 사주는 식신격이면 인성이 용신이지요. 비겁이 희신. 그러면 금수운으로 흘러야 되는데 39세부터 경금, 신금,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축으로 흐르지요. 예. 그래서 대운의 흐름이 용신, 희신운이면 100년 해로하는데 좋다. 예. 자, 물론 사주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 일단 그 부부가 이혼하는 원인 중에는 사주적인 요인도 있고 사주 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즉 가치관과 성격입니다. 부부는 가치관 서로서 이제 동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서 가치관이라든가 이념이 맞아야 되고 성격이 맞아야 되는데 만일에 서로의 성격이 70% 이상 맞지 않는다면 미련 부리지 말고 깨끗이 헤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가 갈등하고 불화하고 각방 쓰거나 뭐 별거하거나 이게 오래되면 그 탁한 기운이 자식에게 고스란히 내려가서 자식의 인생까지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너무 안 맞는다. 70%가 이상 맞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는 3년 정도 별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깨끗이 이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주가 나빠서 헤어지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실력이 부족해서 갖춘 실력이 부족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남 탓, 배우자 탓보다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항상 자신의 부족한 것을 반성하고 거기서 부족한 실력을 채워서 내면의 질량과 내공을 키우면 이 이혼 위기의 사주가 그 대운만 잘 넘기면 그 대운 그게 5년에서 10년이죠. 상관, 정관, 대운이라든가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진술탱 춘미 중에 기신대운 이런 산전수전 공중전을 넘길 수만 있다라면 다시 해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이라든가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 이제 상담을 신청해서 제가 상담을 이렇게 했던 이렇게 한 5만여 명 이상의 이런 상담 경험과 노하우와 데이터, 그래서 강의와 상담의 노하우와 비법이 좌측 하단에 있는 진리적성 비밀 코드라는 책과 명리적성 비법 노트 책에 엑기스, 그 노하우와 비법이 엑기스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적성 비밀 코드 책은 이제 품절이 돼서 더 이상 출간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명리적성 비법 노트 책은 1차 품절이 됐는데 다시 2세를 증세를 해서 이제 여러분이 필요하신 분은 구입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책도 역시 품절되기 전에 인터넷 교보문고라든가 인터넷 ES24 온오프라인 대형 서점에서 지금 신청하시면 여러분이 이 명리적성 비법 노트 책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은 구매를 하시면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 제 강의의 온오프라인의 그 노하우와 실제 상담을 하면서 얻었던 그 데이터와 경험과 비법이 엑기스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심산 원장의 이혼하는 사주와 해로하는 사주, 궁합 보는 법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